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엄마, 제정신이야? 당장 헤어지! 72세에 찾은 마지막 사랑이 죄인가요? 유산 전쟁 벌이는 자식들에게 전 재산 사회 환원하려다 참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상담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말 평소에 얼마나 실감하시나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내 살 깎아서 입히고 먹여 키우면 나중에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쪼그라들어 있고 자식들은 어느새 커서 내 주머니 사정부터 살피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정말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72, 뒤늦게 찾아온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이라는 거대한 벽과 맞서 싸운 어느 어머니의 처절한 기록인데요. 과연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어디까지 간섭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 길지만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아침 10시. 저는 오늘따라 유난히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72, 남들은 이제 다 저물어가는 인생이라 말하지만 제 시계는 이제야 새로 태엽을 감은 것 같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꺼내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천박하다고 싫어해서 한 번도 발라보지 못했던 진한 장밋빛입니다. 입술 위에 부드럽게 얹히는 이 색깔이 어쩜 이리도 낯설고 고운지. 도서관 인문학 강의에서 만난 박 교수님. 그분은 저를 정혜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리며 지워졌던 제 이름 석자를 그분이 다시 찾아주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선 잊고 있던 불꽃이 팍 하고 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점잖게 차를 마시고 때론 한강변을 조용히 걷기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평생을 기다려온 보상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화장하고 어디 가려고? 엄마, 나 진짜 동피나서 못 살겠어. 뒷집순이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가 외할아버지랑 인사동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 봤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아빠 돌아가신 지 15년입니다. 15년.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바뀌는 시간 동안 저는 절개를 지키는 망부석처럼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몇 달 사람 좀 만났다고 자식들은 저를 무슨 대역죄인 취급을 합니다. 엄마, 그 나이에 연애가 말이 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그리고 그 아저씨, 딱 보니까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요즘 노인 사기가 얼마나 지능적인 줄 알아? 해설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우리 유산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재산을 지키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식들이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돌아간 뒤 거실 바닥엔 아들이 흘리고 간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길래 무심코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열려 있었는데 방 이름이 가관이더군요. 엄마 재산 사수 작전. 형님, 아가씨,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 은퇴 교수라는 할배랑 혼인신고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혼인신고하는 순간 그 할배가 상속 지분 1.5 가져간대요. 이 집 지금 시세가 15억인데 생판 남한테 7억을 떼어준다고요? 우리 애들 유학 자금, 전세 자금 다 거기 들어있는데 미쳤나봐 정말. 엄마 노망난 거 아냐? 오빠 가만히 있지 마. 차라리 엄마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우겨서 성년후견인 신청이라도 하자. 엄마 치매 검사받게 하고 법적으로 경제권 다 뺏어와야 해. 안 그러면 저 영감쟁이가 다 홀려갈 거야. 손이 떨려 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제가요? 매일 아침 가계부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록하고 손주들 생일이며 학교 일정까지 다 외우는 저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미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놈의 아파트, 그놈의 돈 때문에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이 하나 툭 하고 튀어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니들 밥해주고 옷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내 뼈마디가 다 녹아내렸는데 돌아오는 건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이라니.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엔 사오지도 않던 명절용 보글비 세트를 들고 살갑게 찾아왔습니다. 어제의 그 도끼 어린 단톡방 메시지는 어디로 갔는지 얼굴에 가식적인 웃음을 잔뜩 머금고 말이죠. 어머니, 날씨가 참 좋죠? 제가 어머니 생각나서 굴비 좀 가져왔어요. 어제 아가씨랑 남편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걔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도 여자인데 연애 좀 하실 수 있죠. 이 간사한 현올림에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속내를 알기에 묵묵히 차만 마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 교수님도 좋은 분 같긴 한데 어머니 명의로 된 이 큰 아파트 보고 딴 마음 품으면 어쩌나 걱정돼서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차라리 이 집을 저희한테 미리 증여해 놓으시는 건 어때요? 증여? 그럼 난 어디서 사니? 아이고, 당연히 여기서 사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효도 계약서라는 걸 준비했어요. 집 명의만 저희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꼬박꼬박 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모시겠다고 법적으로 공증도 해드릴게요. 그럼 그 교수라는 분도 이 할머니 빈털털이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겠어요? 효도 계약서. 말이 좋아 효도지 이건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집을 넘겨주는 순간 저는 제 자식들에게 매달 용돈이나 빌어먹는 처지가 될 게 뻔했죠.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검은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두문불출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께 미리 연락해 제 사정을 털어놓았죠.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거지든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자식 내외를 모두 소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칼처럼 인감 도장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결심한 거야? 잘 생각했어. 역시 우리 엄마야. 이제 그 아저씨랑은 정리한 거지? 엄마, 우리 명의로 돌려주면 우리가 진짜 잘할게. 나 이번에 차 바꿀 때도 엄마한테 제일 먼저 물어볼게. 조용히 해라. 니들 소원대로 이 아파트 팔았다. 어제 가게 약했고 다음 달이면 잔금 치르기로 했어. 뭐? 팔았다고? 우리 상의도 없이? 아니, 증여해준다고 해야지. 팔면 어떡해?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니들 허락을 받아? 15억에서 세금 떼고 붓비 떼니 13억 남더라. 니들 셋이서 딱 3억씩 가져가라. 이게 내가 니들한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근데 어머니, 3억이 뭐예요? 이 아파트 나중에 우리 거 되는 거였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이 집이 니들 거야? 니들 어제 단톡방에서 나 치매로 몰아서 재산 뺏으려던 거 내가 다 봤어. 여기 부양 포기 및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해. 오늘부로 니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고 나도 니들한테 효도 안 바란다. 3억 받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자식들은 씩씩거리며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그 영감탱이가 엄마 세뇌시킨 거다. 온갖 폭언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장 눈앞에 3억이라도 챙기겠다고 아기처럼 각서에 사인을 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고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이제 제게 필요 없습니다. 박 교수님과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이제야 세상이 제 색깔로 보입니다. 자식이라는 굴레, 엄마라는 의무, 돈이라는 쇠사슬. 그걸 다 끊어내고 나니 비로소 정혜 씨가 보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매정한 부모라고 노망났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내주고 빈껍데기로 남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의 주권을 찾고 당당하게 늙어가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일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어느 어머니의 사연을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니가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박 교수님과 바다로 떠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정혜 씨라는 이름을 되찾았다는 그 대목에서 목이 매더군요. 우리가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름이 있는 소중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3억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떼어주고 부양포기 각서를 받아낸 것. 누군가는 너무 독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에게 내 인생을 도둑질당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인생 선배님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철들면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행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정혜 씨의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